국회의사당이 있는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의도역에서 여의도공원 쪽으로 가다 보면 왼편에 나타나는 지하 6층, 지상 51층의 전국경제인연합회 건물이 알고 보면 발전소입니다. 멀리서 보면 그냥 유리로 된 고층 건물인데 가까이 가서 보면 외벽의 생김새가 범상치 않습니다. 매끈한 일자형이 아니라 지그재그입니다. 하늘을 향해 30도로 기울어진 면마다 건물 일체형 태양광 설비가 내장돼 있습니다. 최대한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이 태양광 외벽에서 연료비 공짜인 태양광 전기가 자동으로 생산됩니다. 2018년 폭염의 전기 생산량 40% 증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2018년 7월 1일에서 31일까지 외벽과 옥상 등의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만든 전기는 하루 평균 1893.54kWh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 같은 기간의 하루 평균 1318kWh보다 약 43% 많은 양입니다. 더울수록 냉방 전기료를 걱정해야 하는 일반 건물과 사정이 반대였습니다. 지난 2013년 말 준공된 이 건물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면적은 5,500제곱미터입니다. 728kW 태양광 모듈 3,500여 개가 생산하는 전기는 바로 사용 가능하고 건물 전체 전기 사용량의 4에서 7%를 충당합니다. 조명 전력으로만 따지면 전체의 70%가량을 자체 조달하는 셈입니다. 이는 270여 가구가 연중 쓸 수 있는 전기와 맞먹고 나무 8만 7천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탄소 배출 감축 효과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또 세면기에 쓴 물을 정화해 화장실 세정 용수로 쓰고 150m 깊이의 지열을 냉난방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자원 절약과 에너지 효율화 장치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약 17만 제곱미터에 4천여억 원의 공사비를 들인 정경련 회관은 국토교통부의 친환경 최우수 등급 인증을 받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도 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을 받았습니다. 에너지 효율화 건물 전국에서 속속 건설. 기후변화 대응과 비용 절감을 위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건물들이 전국에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인천시 남구 화익동 736 일대에 들어선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도 그중 하나입니다.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지은 지상 3층 건물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에 쓰이는 모든 에너지를 태양광과 지열, 소형 풍력 등 자체 생산한 재생에너지로 충당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제로에너지형 건물로 꼽힙니다. 이 건물은 또 고성능 단열재와 폐열 회수 장치를 사용해 열 에너지 손실을 줄였습니다. 자연 채광을 최대한 활용해 조명에 필요한 전구와 전기 사용도 줄였습니다. 수명이 긴 발광 다이오드 조명을 활용하고 실내에 녹지를 조성해 냉난방 효율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018년 11월 기준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전국에 총 34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경련 건물은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업이 나서면 엄청난 변화 가능. 정부는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이면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에너지 효율화에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12월 18일 2019년 업무보고를 통해 수요관리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에너지 효율 혁신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별 제품 단위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넘어 제로 에너지 건물, 스마트 에너지 산업단지, 스마트 에너지 시티 등 시스템 단위의 에너지 소비 구조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2025년 민간부문, 2030년 모든 건축물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등에 따라 건축주가 초기 사업비 부담 없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사비 금융이자 등을 지원합니다. 비주거 건물 한 동당 50억 원, 공동주택 한 세대당 2천만 원, 단독주택 1호당 5천만 원이 지원 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더욱 편리하게 보완하고 공유차 주차장 설치 등을 통해 자동차 공유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가정과 학교, 기업들에게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를 주는 에코 마일리지 제도와 건물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자립마을 등 다양한 시민 참여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전력 판매 구조 개편, 산업용 전력요금 현실화 필요. 제로에너지 빌딩 확대 등 에너지 효율화 촉진을 위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노원 환경재단 원영준 팀장은 단비뉴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물에서 쓰고 남은 재생에너지 전기를 원활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의 독점 완화 등 전략 판매 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 계명대 김혜동 교수는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50% 가까이 차지하는 산업 부문이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에 기업들이 에스코를 통해 효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잘 하지 않습니다. 가정용 전기처럼 산업용도 누진제를 적용하거나 가격을 올려서 소비 효율화를 압박해야 합니다.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산업용 전력은 경부화 시간대인 밤 11시에서 오전 9시 사이에 원가 이하로 판매되는 등 가정용에 비해 훨씬 싼 요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산업용과 상업용 전력요금은 발전소에서 멀수록 비싼 요금을 물리는 거리병산제와 사용량이 몰리는 일정 시간대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피크요금제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에서 쓰는 경우 송전 과정에서 손실되는 부분을 감안해 더 비싼 요금을 물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덧붙이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상복합 등 유리외벽으로 된 고층 건물들은 그린하우스 효과 때문에 일반 건물의 몇 배나 되는 전기를 씁니다. 개인과 가정, 생활 속 작은 실천도 중요. 각 가정과 개인의 생활 속 실천도 중요합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11월 12일 대구시 동성로 야외 무대에서 일상생활 속 에너지 효율화를 촉구하는 월화수목금토일 착한 에너지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내복이나 목도리 등 방한용품으로 체감온도 올리기, 가정용 보일러 청소 등 실천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보면 내복이나 가디건, 목도리 등은 체감온도를 3도 정도 올리고 난방에너지의 20%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에너지공단은 또 보일러 연통과 내부를 정기적으로 청소하면 10%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보일러를 고를 때 KS 표시가 있고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1등급인 제품을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가정용 가스보일러는 전체 도시가스 사용량의 50에서 60%를 차지하는 대표적 에너지 다소비 기기인데 1등급 제품은 3등급보다 12%가량 에너지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서울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 김소영 대표는 단비뉴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에너지를 필요한 만큼 쓰고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필요한 만큼 다 쓸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에너지가 새는 곳은 어디인가, 환경 개선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가 등을 따져서 전력 소비량을 줄이는 계획을 각 가정이 마련해야 합니다.